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보험증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증권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험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6년에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험 업종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텐데요. 자금 조달 수요도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데, 근데 또 이제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시절 때부터 코스피 5,000포인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부동산 금융으로 치우쳐져 있는 유동성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 하에서 증권업종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부문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의 그 자본 공급 역량이 기본적으로 지금 강화되는 구조적인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중에 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자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자산들, 즉 이제 채권과 주식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트레이딩 손익이 기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이익이 자본으로 재투입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큰 별도 자기 자본을 가진 한국투자증권의 장기적인 복리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이를 지금 현재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수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리지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7.5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대금 그리고 ETF 거래대금을 모두 다 합산한 금액이고요. 코스피 지수 밴드를 3,700에서 5,000포인트로 가정했었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로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5,000포인트 가까이 갈수록 코스피 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은 47.5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ETF 거래대금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은 57.9조 원까지 예상 거래대금은 증가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이러한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수료를 먹는 것이 기본적인 그 수익 구조라고 이해를 많이들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나눠서 본다면은 이익 구조를 수수료 손익 그리고 운용 손익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쪼개서 제가 증권사의 이제 영업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증권사가 이 자본 공급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이익의 복리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손익 구조는 단순하게 보신다면은 수수료를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운용 손익으로 얼마나 창출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판관비를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업이익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수수료 손익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리고 자산관리 수수료, IB 수수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 손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요. 그 하단에 이제 그림을 봐주시는 것처럼 거래대금과 발행금액에다가 각 증권사들의 MS와 수수료율을 곱하면 이 수수료 손익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혹시 우리나라 증권사가 지금 현재 한 60개가 영업 중이라는 부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지금 작은 자본시장에서 많은 증권사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S는 고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이 경쟁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손익이 늘어나려면은 거래 대금이나 발행 금액이 늘어나야 돼요. 결국에 이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현재로서는 이 수수료 손익이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이 자본 시장 활성화, 금융 시장 확장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수수료 손익은 기본적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용 손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자본의 복리 효과가 좀 이제 뚜렷하게 좀 이제 보이게 될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운용 손익은 단순하게 보신다면은 증권사의 북이 얼마냐, 그리고 이 북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증권사의 북은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는 업계 한도로는 13배가 지금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발행업 라이선스가 있다면 2배를 더 땡길 수 있고, IMEI 라이선스가 있다면 1배를 더 땡겨서 최대 16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레버리지를 좀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용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용 수익률은 보통 한 150bp에서 200bp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자본 10조 원인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10배를 활용을 하고 운용 수익률이 200bp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북을 100조를 활용해서 200bp의 이제 수익률을 내면은 운용 손익은 이 해에 2조 원이 창출이 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수수료 손익과 평원비가 서로 이제 네팅이 되는 구조라고 봤었을 때, 서로 상쇄가 된다고 했었을 때, 운용 손익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뭐 법인세 제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5% 그냥 세금을 뗐다라고 했었을 때 1.5조 원의 순이익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자기 자본이 10조 원이 아니라 11.5조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부로 자본 유출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러면은 이 11.5조 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운용을 해서 레버리지 10배로 북을 115조 원을 200bp 수준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운용 손익은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금액으로 창출이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복리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를 보실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자본이 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산 운용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본의 외부 유출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자본의 유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본의 복리 효과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최대한 유보를 해서 이 안정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현재 최선우주로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현재 업계 최대 수준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준으로요.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자기 자본이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복리적인 이 자본 성장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현재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운용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 미만으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준의 자본 유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익이 자본으로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업종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생명보험 업종이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나타냈는데, 2026년에는 손해보험 업종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그리고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명보험 업종보다는 손해보험 업종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보험 업종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현대해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차별화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주요 지표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SM이라고 하는 그 보험사들의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이 CSM이라고 하면은 보험사가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보험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이것을 부채로 인식을 해놓고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상각을 하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조업으로 치면은 수주 잔고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CSM이 크면 클수록 이 보험사는 이익 체력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2026년도 초에는 가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 CSM 규모가 마이너스로 조정이 되면서 보험 손익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 업종이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다 크게 매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그리고 관리급여 제도 도입이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5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들보다 좀 더 이제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이고요. 그리고 관리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수 치료라던가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 그리고 방사선 온열 치료와 같은 이런 이제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급여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급여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일반 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뭐냐면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이제 지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반적인 그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았을 때 사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서 매달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상당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요. 이거 이외에도 이 비급여라고 하는 치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이런 도수치료들은 우리가 병원에 갔었을 때 건강보험으로 하나도 커버가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급여랑 비급여 사이에 관리급여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금 새로 신설을 하는 건데요. 이 관리급여라고 하면은 비급여 중에서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치료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항목들을 관리급여라고 해서 급여화를 하겠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급여화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일반 급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의료 수가가 있지만 비급여는 이 의료 수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그 표준화되어 있는 의료 수가를 적용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치료 가격이 지금 일반 비급여에 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은 이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비급여 치료들 중에 좀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수치료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 관리급여화가 되면서 청구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 실손보험 쪽에서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손 손해율이 사실 지금 굉장히 높아요.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험사들이 손해가 많았는데 요게 이제는 개선 추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2026년 하반기 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쪽에서 지금 보험사들이 적자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운용 쪽인데요. 보험사들의 이제 그 영업 부문 중에는 단순하게 보험 상품을 팔아서 보험료를 수취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보험료를 수취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차 동안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잘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글로벌 투자를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익 레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토픽으로는 현대해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그 제도 변화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위험보험료 중에서 실손보험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보험료를 인상을 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ROE 민감도가 또 가장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 업종의 제도 개선 수혜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최근에 그 전략 방향성을 좀 그 공격적으로 신계약을 파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과 재평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보험증권 업종에 대한 2026년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